만약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외부 세력에 의해 은밀하게 무너진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상처가 수십 년의 시간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이란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흐르는 첨예한 대립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잃어버린 평화의 순간을 되짚어보는 일은 오늘날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초 중동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란의 광활한 대지 아래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막대한 석유가 잠들어 있었죠. 이 귀한 자원은 서구 열강의 뜨거운 눈길을 사로잡았고, 특히 대영 제국은 이란 석유 산업의 거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며 막대한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정작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죠.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 남이 와서 캐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서구 열강의 이권 다툼 속에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란의 국민적 영웅,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입니다. 그는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오랫동안 외세의 소나기에 있던 석유 자원을 되찾아 이란의 주권을 확립하려는 담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951년, 그의 주도로 이란 의회는 역사적인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이란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사건이었죠. 테헤란의 거리는 총리의 이름을 외치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총리가 이끄는 민주주의의 봄날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모사데그 총리는 의회 연단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이란의 자결권을 주장했고,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식민 지배와 외세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란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희망찬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압받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고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처럼 이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봄날의 꿈은 뜻밖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란의 희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란의 희망찬 움직임은 곧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사데그 총리의 석유 국유화 선언은 이란 국민들에게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주권 회복의 순간이었지만, 수십 년간 이란의 심장부에서 막대한 불을 긁어모으던 영국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전포고였죠. 그들에게 이란의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대영 제국의 영광과 경제적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었으니까요. 마치 자신의 텃밭에서 갑자기 모든 수확물을 빼앗긴 농부처럼 영국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즉각적인 경제봉쇄와 국제시장에서의 이란산 석유 불매 운동을 주도하며 모사데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해군 함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해 위협적인 무력 시위까지 벌였지만 모사데그 총리는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맞섰으며 국제 여론 또한 이란의 정당한 자결권을 옹호하는 분위기였죠. 단독적인 압박으로는 이란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영국은 결국 새로운 파트너, 바로 당시 세계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찾아 은밀히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란의 소중한 석유 이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역시 이란의 석유 국유화를 영국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냉전의 한복판이었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던 격동의 시기였죠. 이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성향의 투대당이 급부상하는 모습은 미국의 눈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이란이 만약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지고 중요한 석유 공급원이 공산 진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이 워싱턴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민주주의가 자칫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결국 미국의 정책 방향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미 유가 미국 희한은 워싱턴과 런던의 밀실에서 은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듯 멀리 떨어진 이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으로 이어졌죠. 이 비밀 작전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위대한 영웅의 이름을 따 아약스 작전이라 명명되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그 총리 정부를 제거하고 친서방 샤를 복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이란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여 모사데그 총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란으로 잠입하여 언론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가짜 시위를 조장하며 심지어는 군부 내 친서방 세력을 포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란 사회의 심장부를 조종하려는 듯한 섬뜩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뜨거웠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음모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죠. 과연 이란의 아름다운 봄날은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이겨내고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은밀히 드리워졌던 음모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53년 8월, 테헤란의 거리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해버렸죠. 영국 미 유가 미국 해해가 치밀하게 설계한 아약스 작전은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 잔인한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란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민심을 흔들고 혼란을 조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전의 핵심은 여론 조작과 심리전이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마치 누가 써준 듯 똑같은 논조의 사설들이 지면을 뒤덮었죠.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정보와 유언비어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거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단지들이 뿌려져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돈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조직된 군중은 모사데그 총리 퇴진을 외치며 테헤란의 중심부를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평화로웠던 테헤란의 심장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혼란의 정점에는 군부가 있었습니다. 아약스 작전을 통해 이미 포섭된 군부 내 친서방 세력은 이란 사회의 혼돈을 틈타 권력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명목으로 주요 거점을 장악했고 그들의 총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아닌 오히려 민주주의 자체를 향해 겨눠지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위압적인 분위기가 테헤란을 짓눌렀습니다. 1953년 8월 19일, 마침내 충격적인 소식이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이란의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그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의 집은 이미 군인들에게 철저히 포위되어 있었고 저항할 틈도 없이 그는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외세의 개입과 내부 공모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총리가 체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망명길에 올랐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일부 친서방 인사들과 군부의 축하 속에 그는 다시 권좌에 앉았습니다. 거리에는 샤의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이란 국민의 뜻이었을까
하는 거대한 의문과 함께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처럼 1953년 8월, 이란의 민주주의는 외세의 교묘한 개입과 내부 세력의 협력 아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어났던 자주와 민주의 꽃은 채 피어나지도 못한 채 잔인하게 꺾여버린 것이죠. 서방 언론들은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이란을 구했다고 대서특필하며 이 쿠데타를 정당화했지만 그 이면에는 한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제 다시 한번 외세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란은 그렇게 다시 한번 외세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죠.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서방의 지지 속에 권좌를 되찾았고 그의 통치는 이후 26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란을 현대화하고 서구화하려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방식은 매우 권위적이었고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밀경찰을 동원한 강력한 탄압은 물론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깊은 골을 만들었죠.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외세의 개입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골마갔습니다. 1953년의 사건은 단순히 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국민들의 자결권을 짓밟고 강대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을 심어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처럼 쌓여만 가던 불만과 분노는 결국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했습니다. 1979년,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라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샤 팔라비 정권은 민중의 거센 저항 앞에 무너졌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신정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사건은 1953년 쿠데타로 인한 반미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까지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1953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해진 강대국의 개입은 이란의 독재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장기적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휘저어 잠시 시야를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그 흙탕물이 온 강물을 오염시킨 격이랄까요? 당시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쿠데타를 정당화했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이어질 증오와 불신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미국과 이란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중동 지역의 끊이지 않는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1953년 그 잃어버린 평화의 순간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한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외세의 개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이란의 1953년 쿠데타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장기적인 평화를 파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로서 이 사건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호 존중과 비간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평화의 기회를 되새기며 국제사회는 과연 이란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외세 개입과 주권 침해의 위험성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1953년 쿠데타가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되짚어보면서 이 긴 갈등의 터널 끝에 과연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